세계유산 등재 권고 결정에 따라 연등회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종교와 세대, 인종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화합과 공감의 가치를 일깨우는 글로벌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사회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불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종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계종과 동국대가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불제자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불교 서재학과 고려대장경 분야 권위자인 박상국 석좌 교수가 남명 증도가 공인본에 드러난 금속 활자본 특징을 알립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합니다. 탄어사상 국내 1호 박사 문광 스님이 BTN에서 탄어 스님의 사상과 한국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탄어 스님을 통해 한국 불교와 문화 정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 결정에 따라 불교 문화가 피워낸 유구한 전승과 지속 가능성의 화두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종교와 세대, 인종을 아우르는 포용성은 물론이고 화합과 공감의 가치를 일깨우는 글로벌 축제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차별 없는 세상과 일체 중생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연등회. 다음 달 유네스코 최종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 결정은 한국 불교의 저력과 함께 올바른 미래를 향한 남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등회가 지닌 전통문화 계승과 공동체적 특성은 인류유산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힙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토대로 고려와 조선, 현대에 이르러 명맥을 이어왔고 수많은 연등 속 무명의 깨우침을 상징하며 개인과 이웃, 국가 전체의 안녕을 끊임없이 염원해왔다는 겁니다. 더불어 스님과 사찰 신도, 어린이, 여성 등 누구나 참여하는 평등의 화두가 강조된 가운데 창의성이 돋보인 각종 행렬과 연등 제작을 위한 자발적 모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연등을 만들어서 초파일날 등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연등 만들기 대회도 있어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합과 위기 극복은 연등회의 또 다른 본질로 주목받았는데 매해 종교와 세대를 초월한 행진으로 기쁨과 행복은 물론 사회적 경계를 허무는 응집의 장으로 발돋움했다는 겁니다. 또 시대를 지나며 발전된 연등회의 포용성은 인도와 중국, 스리랑카 등 각국의 참여를 낳으며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공동체 간의 대화를 이끌어냈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불교 행사로 시작된 거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이자 무형유산이다라고 서술한 점을 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이제 축제나 행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무형유산이고 강화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저희 신청서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줬고요. 연등의 보존과 올바른 계승은 세계유산 이후의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이는 등재 신청서에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정부와 연등의 보존위, 조계종이 협력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이어가고 과도한 인기와 회기라 등 의도치 않는 부작용에 대응하고자 예방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연등의 가치와 비전은 유네스코 평가기구가 뽑은 모범 사례로 선정된 가운데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세계를 밝히듯이 이 어려운 시기에 등재 권고된 것이 더 반갑게 생각하고요. 분명히 꼭 등재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불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 연등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형유산 15차 회의는 다음 달 14일부터 19일까지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연등회 최종 결정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혹은 17일 오전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등으로 대변되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사회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불교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종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산하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불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합과 혁신위원회 기획자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명법 스님은 종교성의 회복과 전망을 주제로 코로나19와 함께 무엇보다 종교가 주목을 받았고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냈다며 코로나19가 역설적이게도 종교 혁신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 종교는 기존의 종교가 약속한 구원보다 심리적이고 내면적이며 관계 속에서 얻는 안심과 위로를 전해야 한다며 내려놓음,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소박한 기쁨을 통해 깊은 통찰과 내적 확신을 얻는 불교적 삶이 대안적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단 전체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서 이 시대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종교성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삶의 체험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나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신대승 네트워크 박재현 소장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 사회에서의 문제점이 탈종교와 불평등, 다불교 현상 심화 등 불교 내부에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택트 사회에서 불교는 개인적인 고에서 사회적 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생명 불교의 삶과 가치관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언택트 흐름에 잘 조응하는 사찰이 생겨날 것인데 그럼 그렇지 못한 사찰들은 필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요. 지금의 이제 불교의 주요 운영 방식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고통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축원이나 의료체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개인주의적 문화나 아니면 기계론적 그리고 자연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을 좀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 중심의 생태 중심의 불교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동국대 조기룡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종교의 대응을 지적하며 종교의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그 대면 법회를 전면적으로 종당 차원에서 금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종교 조직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사익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 우리 국민 전체 또 인류 전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느냐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 한국 불교 역시도 중생의 구제, 다시 말해서 공공성의 확보에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이 외에도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이 위기 대응 방법에 대한 점검 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종합토론 등을 통해 언택트 시대 한국 불교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새 회장에 고창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제68차 회의를 열고 임기 만료된 수덕사 주지 정목 스님 후임에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새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습니다. 회의에서 제적본사 전적특별법 제정안과 국고보조금 신청 관련,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사범 검거와 회수 진행 경과 등 종단 현안을 안건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불교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교 관련 국가법령 재개정과 관련해 12개의 국가법령을 목록화해 국회 정각회를 중심으로 각 당과 논의 중이라는 총무원의 설명에 실질적인 재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차기 회의는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 백양사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동국대학교가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불제자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동국대학교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리가람 대학에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불제자를 양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기관은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한국 정부와 탄자니아 주재 공관과의 협업을 위한 기술 자문 협력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한국과 탄자니아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이제 첫째 농업이 기반이 돼야 되니까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큰 원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긴 한데 너무 멀고 또 오지다 보니까 힘들긴 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함께 동국대 바이오 시스템 대학과 보리가람 대학 간의 공동 학술 발전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과 연구를 위해 양 대학 간 학생과 교수, 연구원, 출판물과 정보 교환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국대는 보리가람 대학에 빔 프로젝터를 비롯해 컴퓨터 60대, 영문서적 200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동행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대학이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또 같이 그 학술 교류 쪽에서 좀 더 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불교 전파도 될 테고 또 스님도 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리가람 대학은 조계종이 지난 2016년 아프리카에 최초로 세운 3년 과정의 대학으로 이듬해 학생 4명이 조계사에서 처음 5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 졸업생 57명을 배출했으며 오는 24일에는 학생 70명이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 서재학과 고려대장경 분야 권위자인 박상국 동국대 석좌 교수가 보물 남명증도가 공인본에 드러난 금속 활자본 특징을 학계에 알립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하는데요. 박상국 교수의 기조 발제 내용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명 천화상송 증도가는 송나라 남명 법천 스님이 당나라 진각 현각 스님의 선수행 지침서에 추가적인 개송을 붙여 해설한 책입니다. 선종의 깨달음 경지를 시로 노래하고 풀어낸 남명 증도가는 선종의 대표적인 수행 지침서로 고려시대 번각을 통해 널리 유통됐습니다. 국내에 현존하는 10여 권의 남명증도가 중 보물로 지정된 것은 삼성출판 박물관과 공인박물관 소장본 2권뿐입니다. 삼성본이 1984년 보물로 지정된 데 이어 2012년 공인본도 등재됨에 따라 각각 보물 제758-1호와 2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2012년 공인본 감정 당시 공인본이 삼성본과 같은 목판본이자 후쇄본으로 삼성본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교 서지학과 고려대장경 분야 권위자인 박상국 동국대 석좌 교수에 의해 공인본은 삼성본과 같은 목판본이 아닌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상국 교수는 오는 20일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조 발제에 나섭니다. 획에 결락이 있는 등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본보다 훨씬 후에 간행된 책으로 알려졌는데 두 판본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광각에서 삼성본에는 결락이 있는 부분도 공인본에서는 깔끔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공인본은 삼성본보다 좋지 않은 인쇄 상태를 비롯해 일부 획이 탈락하고 잘못된 글자를 고친 흔적 등을 이유로 후쇄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상국 교수에 따르면 공인본에서 삼성본보다 명확하게 인쇄된 부분이 많고 불분명한 글자를 고치면서 본판과 다른 글자를 써넣은 점 등이 드러납니다. 또한 금속 활자본의 주 특징인 쇳물 찌꺼기와 무게 농도 차이 등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공인본이 금속 활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남명증도가는 직지심체 요절보다 138년 앞서는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이번 학회 발표를 통해 가지고 공인본이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탄어사상 국내 1호 박사 문광 스님이 BTN 불교TV에서 탄어 스님의 사상과 한국학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데요. 탄어 스님을 통해 한국 불교와 문화, 정신을 소개하는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가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첫 번째 하남 탄어학술상을 수상한 문광 스님.
문광 스님은 10여 년간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이자 대석학인 탄어 스님을 연구하고 한국학의 새 지평으로 제시했습니다. 탄어 스님의 사상과 자료를 모두 정리해 국민들에게 무상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BTN 불교TV의 가을맞이 개편에는 문광 스님의 탄어학 강의도 포함돼 지난달 12일부터 매주 시청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에서는 탄어사상 국내 1호 박사 문광 스님이 탄어 스님의 사상과 한국학에 대해 들려줍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달라이라마 존자라든지 틱나칸 스님이라든지 현대에 함께 호흡하고 있는 분들이 그 나라의 불교를 대표하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탄어 스님 같은 아주 멋진 사상을 갖추신 분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한국학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분들이 잘 없었다는 것은 우리 후학들의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광 스님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4교를 회통한 탄어 스님의 학문을 탄어학이라 부르고 한국학의 한 분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나타나는 역사상 나타나는 모든 사상들을 총망라해서 회통한 탄어 스님의 학문은 과연 탄어학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 만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탄어학이라는 말을 쓰고 이것이 앞으로 현대 한국학의 한 분과의 영역으로 놓고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 탄어 스님은 출가 전 면함 최익현 선생의 학통을 이어받은 이극종 선생에게 오경과 역학을 배웠습니다. 민족종교 보천교의 2인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이미 어렸을 때 민족 배일 정신이 형성됐고 탄어 사상의 핵심이 됐습니다. 출가 후에는 경허, 하남 스님의 법맥을 이어 공부하면서 상원사 수도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남 선사 밑에서 경전을 공부한 것이 선승으로서의 스님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가 전후의 학문적 영향을 통해 탄어 스님은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유불선을 총망라한 민족 고유의 사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많은 한국학의 영역 가운데 탄어 스님의 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유불선 3교 회통과 동서문명을 회통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정신 문명을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광 스님의 탄어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방송되며 월요일 오후 9시, 토요일 새벽 1시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수묵화 그리기와 명상은 물론 작은 음악회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동네 문화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신창동에 있는 전법도량 보은사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김민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가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손끝에 정신을 집중하고 붓을 움직여봅니다. 하얀 화선지 위로 몇 번이나 붓이 지나가지만 한 폭의 수묵화를 완성하기에는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 사찰 법당에 우리나라 전통 수묵화를 배우기 위해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멀리 보는 대나무는 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하고 이거하고 바로 잘 섞어서 그래야 이렇게 이쁜 색이 나와. 잠시 후 법당 안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이내 눈을 감고 스님 목소리에 따라 온몸에 힘을 빼고 호흡을 따라합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속으로 간절히 부르십니다. 길게 느리면서. 불교 명상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강사는 이 지역에서 연불선 수행으로 잘 알려진 자왕 스님입니다. 수묵화와 명상 등 법당에서 동네 문화센터처럼 불교 위의 취미 활동을 배울 수 있는 이곳은 광주 보은사입니다. 14명이 수묵화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명상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되게 됐다. 그래서 명상반을 또 운영하고 원각사에서부터 문화예술을 통한 포교 활동을 시작한 도제 스님은 이곳 보은사에서도 매달 작은 음악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현재 광주 청소년단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광주 청소년 상상 페스티벌을 개최해 지역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은사인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이 원력을 세운 사회복지 사업에도 힘을 보태며 아프고 병든 이웃들을 보살피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라밀 실버하우스는 저희 현자고자 은사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재단법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과 요양원이 좀 불교에서 많이 좀 운영을 해가지고 주위에 우리 불자들에게 또 아프고 힘든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은 행복의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와 복지, 청소년 포교까지 아우르며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는 보은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부처님법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교가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에서 치유와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보도마주고 사랑과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차 양양 진전사가 문수 보현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진전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 진전사 주지 득우스님, 김진아 양양군수 등 4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지혜스님은 문수 보현보살님의 점안으로 삼존부를 모신 진전사가 조계종찰이자 성지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점안식을 계기로 포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득우스님은 진전사를 중심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치겠다며 미력하지만 소의 이웃을 보듬고 선행을 실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전사는 점안식에 이어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이 쓴 대웅전 현판식을 봉행하고 코로나19 소멸과 남북 평화 통일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 말사 청주 용화사가 지난 15일 템플스테이 수련관 용화전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용화사 템플스테이 수련관 용화전은 연면적 94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템플스테이를 위한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공양간,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용화사 주지 각연스님은 불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정보, 여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역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기도와 수행을 넘어 개개인의 창의성과 인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주사 회주 미룡 월탄대종사의 증명으로 열린 낙성법회는 공로패와 감사패 증정, 도종환 국회의원 등의 내빈 축사, 바가바 합창단 음성 공연, 발언문 낭독과 기념 식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합천 기도도량 도원사가 지난 14일 도원사 나눔의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에는 세계불교 임재종 총무원장 도원사 주지 원각스님, 나누리 회장 복광사 보현스님을 비롯해 4부대중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원각스님은 부처님 법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하며 일체 유심조의 정신을 되새겨 함께 원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도원사 나눔의 봉사단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만월의 모금을 시작으로 매년 1회 소년소녀 5가정을 지원해 오다 원각스님의 서원으로 정식 출범한 도원사 나눔에는 합천군 지역민과 국내외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봉사 등 자비 나눔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11월 18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